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바야흐로 ESG 시대입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의 영어 머릿글자를 딴 단어가 바로 ESG입니다. 이 비재무적 가치가 반영된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생존까지 좌우하는 요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ESG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규정을 만들거나 ESG 정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 경영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등 대기업은 물론 IT 기업과 금융사들도 ESG 위원회를 만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가 포함돼서 주목받았는데요. 해외의 경우 2000년에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도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재무 구조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메가 트렌드가 된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주요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나 봉사활동 같은 이윤 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또 수치화할 수 없는 활동에 기업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ESG 경영이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젠라이프에서 ESG 경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ESG. 이 ESG가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폐휴대폰을 새로운 기기로 전환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양경모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이 약 50억 대고 이 중 절반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폐휴대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에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다른 기기로 업사이클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로서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마다 기존에 쓰던 기기가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었고 그 결과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자원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순환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폐휴대폰으로 안저질환 진단 기구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보건 현장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자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보건 현장에서 검진 기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건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연세의료원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됐었고 우리가 이 갤럭시 기기를 이용하면 보건에서 가장 적합한 보급형의 검진 기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구 검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생애 주기별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검진 기기의 부족이 큰 이슈가 되는 항목이었고요. 안구 안쪽에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갤럭시 핸드폰과 광학기기 그리고 조명기기가 붙어있는 이 단말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강검진 받을 때 보셨겠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안구 안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검진 장비가 필요한데 이 갤럭시 기기를 이용하면 가장 간소한 형태의 광학과 조명을 이용해서도 안구 안쪽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 기기를 만들게 된 시작이었고 많은 시도를 통해서 어디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경량화된 형태의 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2018년부터 베트남에서 검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은 당연히 의료나 보건 여건도 열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연세의료원에서 제안을 하게 됐었고, 현재 19,000명 정도의 그 지역민들의 보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폐휴대폰으로 스마트홈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지 또 상용화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여쭤봅니다.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나 규모를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과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가장 고급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운드 센서와 라이트 센서의 기능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홈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거나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모든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겠지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ESG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기업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제를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과 그리고 그 실제로 도움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많은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큰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ESG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새 휴대폰을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 폐 휴대폰을 활용하는 게 혹시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물론 새로운 기기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개발, 제조 같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기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 기회비용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비용은 결국 자원순환의 가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자부심이나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수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흐르는 물에도 다 근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될 것인가를 그 원인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ESG 그리고 자원순환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왜 이 지구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밝은 사회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이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95%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리를 옮겨서 ESG 활동 전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ESG 활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친환경 TF팀을 맡고 계신 백일섭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신뢰성 그룹을 맡고 있는 백일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친환경 TF팀을 이끌고 계신데 이 TF팀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무선사업부의 마케팅, 디자인, 개발, 구매, 품질 모든 부서와 전사 조직인 CS센터나 글로벌 기술센터 이런 센터와 같이 협업체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 TF를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환경 이슈나 규제 등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선제적으로 글로벌 규제보다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지금 컨택이 되는, 접촉이 되는 그 웨어러블 제품의 유해 물질 등은
특별히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좀 극대화 좀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친환경 소재 적용하거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좀 제공하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소재를 발굴하고 또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대응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근 진행한 친환경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제가 샘플을 좀 몇 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제품인데 아마 이 키를 좀 많이 보셔서 또 아실 거라고 좀 보이는데 이게 작년에 출시를 좀 했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린슈머라고 하면 이제 그린 플러스 컨슈머의 합성어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그린슈머가 많이 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재활용 물질 사용을 의무로 하는 법안들이 22년도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갤럭시 그 버즈 라이브에 재활용 플라스틱인 PCM을 적용을 좀 했습니다. 이 소재는 기존 플라스틱과 유사한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그 버즈 라이브가 현재까지 많은 생산 수요가 있으면 생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한 180톤 PCM이 좀 사용됐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한 3.2톤 감소를 좀 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는 1년에 소나무 5,000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나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입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한 6.6kg 정도 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패키지에도 친환경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갤럭시 에코 패키지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이는 remove, reduce, replace라는 3R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겠는데 remove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요소들은 과감히 없애고 reduce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좀 줄이는 또한 replace 통해서 자연에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를 좀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패키지 부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S7 같은 경우에 14개에서 S10이 오면서 4개로 줄였습니다. 부품을. 패키지 두께는 기존 62mm에서 34mm로 46배속 감소시켰고요. 이와 같은 패키지 슬림화로 인해서 매년 3,500톤의 종이가 좀 절감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56,000그루의 나무를 좀 보완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산림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를 2019년부터 100%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산업군마다 다양한 친환경 인증 제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종 승인을 받은 인증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 말씀하신 글로벌 어떤 친환경 인증이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리딩 한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고요. 당사 제품은 주요 각국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경우에는 미국의 EPT-UL 인증이나 영국의 카본 풋프린트, 그다음에 브라질, 러시아 등 이런 인증을 받고 있고요. 태블릿, 노트 PC 등은 한국의 친환경 표지, 미국의 EPT-UL, 스웨덴 TCO 등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취득하는 카본 풋프린트는 갤럭시 S 이후부터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이는 제품 생산 전 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좀 파악하고 차기 모델의 절감을 활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활동 개선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사 제품이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또 친환경 활동이 있을까요? 친환경 소재로 지금 검토해온 종이와 플라스틱 외에도 재활용 메탈과 새로운 바이오 소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ESG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인 것 같고 저희 삼성전자는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좀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기획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노력하고 친환경을 리딩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ESG 경영이 왜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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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ESG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 ESG 경영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ESG 경영이 언제부터 주목받고 부상하기 시작했는지 알려주세요. 특별한 도화선이 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네, 이 ESG라는 단어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4년에 전 세계 금융회사 CEO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여기에 응답한 CEO들이 이 만든 기준이 바로 ESG로 발전한 겁니다. ESG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란 문제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반복되고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계속되면서 이 투자자와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또 이 최근의 코로나19도 ESG 확산의 계기였습니다. 네. 이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또 소득과 사회 양극화 등은 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ESG 경영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삼성의 ESG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ESG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 ESG와 관련해서 경쟁사나 또 다른 업종 간 동맹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산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나섰고요. 또 SK텔레콤과 카카오는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혁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현대차와 GS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이 10여 개사가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것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LG와 SK는 썩는 플라스틱을 공동 개발 중이고 롯데는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 과제에 5조 2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ESG 경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ESG 관련돼서는 워낙 기업별로 좀 온도차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좀 크다든지 또 외국과 거래를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대응을 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본질은 이게 남들이 한다고 이제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우리 산업 특성에 맞는 그런 ESG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요즘 뭐 학교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ESG를 모두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해당 기업의 특유한 ESG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ESG 기준과 관련돼서는 외국에서 이제 여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구들 같은 데서 여러 기준들을 내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이제 뭐 미국이라면 미국, 또 유럽이라면 유럽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제 기준들이 만들어지다가 점점 이거를 글로벌리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재무 기준과 통합을 궁극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통합도 하고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동향을 잘 살피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EU의 정책에 대한 내용도 살짝 들어봤는데요. 글로벌 시장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스웨덴, 또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연기금이 ESG 공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이슈 대응 태스크포스 창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의 상당수는 이미 이 ESG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ESG 추정 ETF를 지금의 2배인 150개 이상으로 늘리고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ESG 경영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 제조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화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부터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해저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ESG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ESG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사회 책임 투자 지수를 최초로 발표했고요. 이후 이 KRX ESG 사회 책임 경영 지수, 코스피 200 ESG 지수 등 현재까지 총 7종의 ESG 관련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외에도 저탄소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ESG 지수 개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ESG 관련 지수를 기반으로 ETF, ETN 등 증권 상품도 상장해서 ESG에 대해 높아진 투자 수요 충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상장법인의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시보고서 발간율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ESG 경영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지금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말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인 KPMG가 52개 국가의 매출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ESG 보고서 발간율이 90% 이상인 나라는 14개 국가였습니다. 일본, 멕시코는 이 100대 기업이 ESG 공시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말레이시아와 인도, 또 미국, 프랑스, 대만 등도 발간율이 90%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의 ESG 공시 보고서 발간율은 78%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국가와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ESG를 규제의 관점보다는 대응과 이 대책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요. 기업을 둘러싼 ESG 위험과 또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알리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끝으로 ESG 경영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의 등급 평가 결과가 많게는 5등급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기준과 항목별 가중치가 달라서 평가 결과의 차이가 커진 건데요. 예를 들어 환경평가의 경우 모건 스탠리는 기후변화, 또 천연자원, 오염 폐기물, 환경적 기회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은 환경전략, 또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등을 평가 기준에 넣었습니다. 네, 이에 해외 기관의 경우 한국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특정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ESG 평가 지표와 부합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ESG와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 창출의 조화도 참 중요한데요. 최근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의 최고 경영자가 이 지역사회 환원과 또 환경 등 지나치게 ESG를 강조하다가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가 30%나 폭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는 사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ESG 경영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의 장기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ESG 경영은 피해갈 수 없는 대세이자 21세기 전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본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나 공공정신을 뜻하는 말인데요.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의무이자 명예로 여겨진 행위였지만 이제 이 정신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환경과 인권 문제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대인데요. ESG 경영은 21세기형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요? 비젠라이프도 그 흐름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